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아들이 차갑게 말하더니 며느리 손을 잡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아들 내외는 명절에도 오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평생 끊어지지 않는 인연이지만 결혼을 하면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자식의 결혼 생활을 흔들고 결국 부모와의 관계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한 자식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들은 자식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단단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결혼한 자녀에게 절대 해선 안 될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재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 전 재산 분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너는 아파트 한 채 줄 테니까 동생한테는 상가 건물 줄 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동생과 자주 다투게 됐어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며느리들끼리는 아예 연락도 안 하게 됐어요. 어머니의 선한 마음이 오히려 우리 형제를 갈라놓은 거죠.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정영희 님의 사연입니다. 정영희 님처럼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에 재산 분배 계획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이 자칫 자식들 사이의 우애를 해치고 며느리들끼리의 관계도 어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큰 아들한테는 시골 땅을 줄 거고 작은 아들한테는 상가를 물려줄 거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다 똑같이 나눠줄 테니까. 그런데 언니는 아버지한테 이런저런 재산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이런 말들이 형제 자매 사이에 퍼지면서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얼마나 들지 또 얼마나 더 살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갑자기 쓰러져서 수술하고 재활치료 받느라 집도 팔아야 했어요. 미리 자식들한테 재산 나눠준다고 말했던 게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시죠. 하지만 재산 이야기는 오히려 자식들의 마음에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자식들이 서로 등을 돌리더라고요. 친했던 며느리들도 이제는 서로 얼굴 보기 힘들어해요. 내가 입을 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재산 관련 이야기는 자식들에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둘째,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자식들이 재산에 대해 물어보더라도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며 부드럽게 화제를 돌립니다.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노후 자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자식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재산 때문에 사이가 멀어진 자식들을 보며 후회하시는 부모님들의 사연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엄마, 돈 없어도 괜찮으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대부분의 자식들은 이런 마음일 겁니다. 자식들을 위하는 마음에 했던 말 한마디가 평생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재산 이야기는 자식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함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묵이 때론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입니다. 저희 엄마는 매일 전화하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아이는 잘 크나? 남편은 밥은 잘 먹나? 집안일은 잘하나? 제가 대답을 잘 안 하면 다 네가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싫어하니라고 하시죠? 전 이제 전화기에 엄마만 떠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서울 목동에 사시는 김미영 님의 사연입니다. 김미영 님처럼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의 간섭으로 힘들어합니다. 아이 어린이집은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남편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남자들은 말이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좋더라고. 엄마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들은 모두 자녀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한 자녀들에게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엄마는 제가 살림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매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데 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러시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요. 강원도 춘천에 사는 박서연님의 사연입니다. 박서연님처럼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조언을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이해합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시죠. 하지만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실수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는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죄책감도 들고 자괴감도 들어요. 이제는 어려움이 있어도 엄마에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가 조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엄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조언을 할 때는 명령이 아닌 제안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봐가 아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말씀하세요. 셋째, 자녀의 방식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 내 방식대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지지해 주세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조언했어요. 어느 날 딸이 엄마, 나 이제 다 컸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한 발 물러서기로 했죠. 그랬더니 오히려 딸이 먼저 연락도 하고 조언도 구하더라고요. 자녀를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엄마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표현 대신 내가 힘들 때 언제든 이야기해도 좋아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자녀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나는 너 키우느라 다 희생했어입니다. 지난 주말에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전화하셨어요. 난 너희들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다고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됐는데 부모의 희생을 자식에게 말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인천에 사시는 최준호님의 사연입니다. 최준호님처럼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희생 이야기에 마음의 짐을 느낍니다. 너 대학 보내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나는 너희들 때문에 이 고단한 일을 못 그만두고 있어. 난 너희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꿈도 포기했어. 너는 부모 마음을 몰라. 나중에 너도 자식 키워봐. 이런 말들은 모두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셨죠. 하지만 이런 희생을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어머니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난 너희들 키우느라 재혼도 포기했다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머니 인생의 걸림돌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부산에 사는 이미라 님의 사연입니다. 이미라 님처럼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희생 이야기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특히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려 할 때 이런 말들은 더 큰 상처가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느냐고 하시더라고요. 고민하다 결국 제 꿈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이해합니다. 자식을 위해 바친 세월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 양육은 부모의 선택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부모의 선택이었습니다. 둘째, 과거의 희생이 아닌 현재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난 너를 위해 이런 것도 했는데 가 아닌 난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말씀해 주세요. 셋째, 자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과거의 희생을 이유로 자녀의 선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앞에서 나의 희생을 자주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 큰아이가 아빠,
저희가 죄인이에요? 라고 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죠. 내 희생을 자랑스럽게 여기되 자식에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부모의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을 때 더 깊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너 키우느라 다 희생했어요 라는 말 대신 난 내가 있어 행복했어 라고 말씀해 보세요. 자녀를 키우며 겪은 힘든 시간들을 희생이 아닌 선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내 동생은 안 그런데? 그 같은 비교하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매번 동생과 저를 비교하세요. 동생은 매달 용돈도 보내주고 자주 찾아오는데 넌 왜 그러니? 동생은 애들 교육도 이렇게 잘 시키는데 너는 뭐 하는 거니?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아요. 대전에 사시는 김영호 님의 사연입니다. 김영호 님처럼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비교하는 말씀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너희 사촌은 벌써 집도 샀는데 너는 아직도. 옆집 아들은 벌써 과장 됐다면서? 넌 언제 승진할 거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애 낳고 사는데? 너희 동서는 시부모 모시고 사는데 너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니? 이런 비교의 말들은 자녀의 자존감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더구나 형제 간의 비교는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 사이의 우애까지도 해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비교 때문에 동생과 서로 얼굴도 보기 싫어졌어요. 명절에도 따로따로 찾아뵙고 서로 연락도 안 해요. 어머니는 우리가 왜 이렇게 사이가 나빠졌는지 모르시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모든 게 비교에서 시작됐어요. 경남 창원에 사시는 박민수 님의 사연입니다. 박민수 님처럼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비교 때문에 형제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이런 비교가 이루어질 때는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지난 설날 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큰 며느리는 살림을 이렇게 하는데 작은 며느리는 왜 이러냐고 하셨어요. 그 말씀 이후로 동서와는 인사도 안 하게 됐죠. 명절이 이제는 전쟁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이해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채찍질을 하고 싶으신 거겠죠. 하지만 비교는 독이 됩니다. 전 제가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꾸 남들과 비교하시니까 이제는 제 인생이 실패작 같아요. 때로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다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라도 성격, 재능,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둘째, 자녀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합니다. 비교하기보다는 그 자녀만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 주세요. 셋째, 형제 간의 경쟁심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형제는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경쟁자가 되게 하지 마세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을 비교하면서 채찍질하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엄마는 우리가 서로 미워하길 바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때부터 비교하는 말은 일절하지 않기로 했죠. 자녀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형제 관계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내 동생은 안 그런데? 라는 말 대신 넌 내가 가진 장점이 있어라고 말씀해 보세요. 자녀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자녀의 인생을 통제하려는 말들입니다. 결혼하고도 매일 전화가 와요. 오늘은 뭐 했니? 주말에는 뭐 할 거니? 왜 우리 집에는 안 오니? 애는 언제 가질 거야? 하루라도 전화를 안 받으면 너는 왜 이렇게 부모도 몰라보니? 라고 하시죠. 이제는 전화벨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정혜진 님의 사연입니다. 정혜진 님처럼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과도한 통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로 이사와
직장을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주말마다 집에 와서 밥 먹어야지. 아이는 이제 가져야 하지 않니?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나 키웠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은 모두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한 자녀에게는 이제 자신만의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결정을 부모가 대신해 줄 수는 없죠. 친정어머니가 주말마다 오세요.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오셔서 내가 우리 딸 집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세요. 남편도 많이 불편해하고 이제는 주말이 되면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한지영님의 사연입니다. 한지영님처럼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간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초기에 이런 통제가 심해지면 부부 관계에도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전화해서 남편 아침밥 챙겨줬는지 물어보세요. 처음엔 걱정돼서 그러시나 했는데 이제는 제가 남편 밥도 못 챙기는 며느리 같아서 자존심이 상해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이해합니다. 자녀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간섭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과도한 통제는 오히려 자녀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모님 전화만 받으면 우울해져요. 매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니까 이제는 전화를 아예 피하게 됐어요. 명절에도 가기 싫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합니다. 결혼한 자녀는 이제 독립된 성인입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둘째, 방문과 연락의 규칙을 만듭니다. 미리 약속하고 방문하며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녀 부부의 공간을 존중합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나 과도한 간섭은 삼가주세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전화하고 자주 찾아갔어요. 어느 날 딸이 엄마, 우리도 이제 가정이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한 발 물러서기로 했죠. 그랬더니 오히려 딸이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자녀를 통제하려 할수록 자녀는 더 멀어집니다. 반대로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할수록 자녀는 더 가까워집니다.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는 말 대신 내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구나라고 말씀해 보세요. 자녀의 가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결혼한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린 김포의 이병호님처럼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자녀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 이야기였습니다. 너는 아파트 한 채 줄 테니까 동생한테는 상가 건물 줄 거야와 같은 재산 이야기는 형제간의 우애를 해치고 며느리들 사이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재산 문제는 부모가 조용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조언이지만 이런 말은 오히려 자녀에게 통제나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조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너 키우느라 다 희생했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사실이지만 이를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에게 큰 죄책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의 희생이 아닌 현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비교하는 말이었습니다. 내 동생은 안 그러는데? 와 같은 비교는 자녀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형제 간의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자녀의 인생을 통제하려는 말이었습니다. 결혼한 자녀에게는 이제 자신만의 가정이 있습니다. 과도한 통제는 오히려 자녀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들을 피하고 대신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결정한 대로 해보렴. 힘들 때 언제든 이야기해도 좋아. 난 내가 있어 행복했단다.
넌 내가 가진 장점이 있어. 내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열고 부모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론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마음을 다 표현하지 않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더니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때론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더 많은 지혜의 풍경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